재활용 쓰레기 불법 매립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관할구청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불법 매립을 종용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 사업의 내용을 수정해 사업자를 다시 공모합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둘 다 보완했다는데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2019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올해도 타이거즈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공항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랑 섞어서 매립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를 맡긴 관할자치단체가 이 같은 실태를 몰랐는지 의문입니다. 불법을 묵인하거나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설사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등 땅에 묻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매립장에 묻은 환경미화 업체. 이 업체 단체 대화방 내용으로 볼 때 늦어도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됐지만 관할 동구청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임자 시점에서 저희가 대응체 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고. 오히려 업체의 불법 행위를 구청이 종용한 듯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환경업체 간부는 재활용이나 어지간한 불법도 구청의 지시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구청 간부와 상의에 내린 결론이라며 재활용 쓰레기를 매립하다 단속에 걸렸을 때 변명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해당 구청 간부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희 평가에서 평가위원회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대비해서 무조건 싫어하는 적은 지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청을 들먹였던 환경업체 간부는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구청이 지시했다고 해야 미화원들이 따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구청을 사실 사칭을 하죠. 구에서 이렇게 해라 했다 좀 해주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상으로는 징역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벌금형까지 병가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불법 행위를 방치한 동구청은 뒤늦게 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묻히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이 얼마나 매립됐는지는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MBC의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서 구청과 위생매립장 등의 허술한 감시체계가 빚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비판하면서 다른 자치구와 수거업체들의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 사업자를 또다시 공모합니다. 이번엔 사업자를 반드시 찾겠다며 수익성을 높여줬다는데 그게 또 논란이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종용욱 기자입니다. 이번 재공모의 특징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줘 수익성을 높여줬다는 점입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규정과 면적은 같지만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상가를 고층으로 지어야 했던 기존과는 달리 이번에는 옆으로 넓게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경우 1층에 더 많은 상가 유치가 가능해 접근성 개선과 함께 상가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도 최고 100억 원에서 그 절반인 50억 원으로 낮춤으로써 사업자의 수익 구조를 담보해줬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장기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겁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을 연결하는 그 요충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좀 장기적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장점들을 우리 민간 사업자들이 분명히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반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선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휴양과 오락 편익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운영사를 둬야만이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호텔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으며 5성급 특급 호텔 건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광주시는 재공모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통해 6월쯤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먼저 개장한 어등산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기부금 확보 조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는 이번 주말 기아 타이거스는 홈에서 개막전을 치릅니다.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대대회 행사에서 기아 감독과 선수들은 우승을 약속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를 거치며 예열은 마쳤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드디어 출격입니다. 감독과 선수가 밝힌 올 시즌 목표는 우승. 올해는 야구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서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우승한다면 팬들에게 돌려줄 감사의 서비스도 공약했습니다. 시즌 끝나고 호랑이 마당 때 1000명분의 식사를 이렇게 선수단에서 준비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공약으로 걸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기아가 우승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타격은 올해도 리그 상위권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외국인 투수들과 젊어진 불펜들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2년 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승을 향한 첫 경기에서 선발 투수는 토종 에이스가 맡았습니다. 저희 팀은 다들 아시다시피 양현종을 하겠습니다. 개막전 선발이 세 번째인 양현종 선수의 역대 성적은 1승 1패. 이번에 만나는 LG에게 4년 전에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막전에서만 홈런 3방에 15타점을 기록한 나지완 선수의 활약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야구 팬들의 긴 기다림 끝에 시작하는 개막 경기에서 기아는 걸그룹 공연과 경품 추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급증하면서 개항 12년 만인 올해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객 증가에 맞춰 시설 확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주차장이 평일인데도 꽉 찼습니다. 무단 주차까지 빚어질 정도로 이용 차량이 늘었습니다. 입국장에는 수속받거나 대기하는 이용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항공사와 기관 단체 직원들도 바삐 움직입니다. 불과 수년 전과 비교하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모습들입니다. 지난해 50만 명을 처음 돌파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올해는 100만 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 2월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폭증하는 여객과 노선에 대응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12년 만에 대대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여객터미널 내 체크인 데스크를 대폭 늘리고 수화물 벨트와 탑승교를 1기씩 추가합니다. 또 400억 원을 투자해 관리동을 새로 지어 터미널 내 사무실들을 옮기고 그 자리에는 상가와 편익시설을 만듭니다. 현재 주차장도 확충해 1,400대를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면세점을 옮겨 확장하는 등 입출국장을 대폭 늘리고 새로 단장합니다. 좀 더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이용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공항에 오셔서 좀 더 많은 볼거리를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안국제공항 개발 로드맵은 광주공항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랜 수건이었던 3,200m 활주로 연장과 KTX 공항 연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개국 17개 전기 노선과 5개 부전기 노선이 운항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불 꺼진 공항이 아닌 서남권 최고의 국제공항으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의 한 교회 목사가 5.18을 폭력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며 5월 단체와 종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목사는 종교적 관점에서 폭력의 비극을 강조한 것일 뿐 5.18을 폄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교회 목사는 지난달 말 3.1절 기념 예배 설교 도중 3.1운동의 비폭력 정신을 강조한 뒤 돌연 5.18을 언급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끔찍한 폭력이 있었다고 말한 목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이며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무기고 들어서 총 들고 나갔어요. 폭탄을 그 도청 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장치를 했어요. 교도소를 막 습격을 했어요. 이 같은 발언에 5월 단체와 종교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운동을 폭력으로 폄하하고 유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왜곡이고 망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머니들 앞에 오셔서 사과 발언을 해주시는 것이 특히 교도소 습격 같은 허위 사실을 언급한 것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 더 나아가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로 함께했던 정신이 광주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교도소를 습격했니? 이에 대해 해당 목사는 종교적 관점에서 폭력은 비극이란 점을 강조한 것일 뿐 시민들의 행동이나 5.18 자체가 폭력이란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도소 습격설 등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문제가 된 발언을 바로잡을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문이 그랬으니까 언급을 한번 한 것뿐이지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고 막 주장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죠. 하지만 5월 단체와 종교단체는 해당 목사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된 김강열 후보를 광주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적절한 후보자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의회의 인사청문 결과가 부적격 결정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시민단체 이사장으로 있을 때 횡령을 했다는 의혹도 법무법인 자문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시민단체에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어제 하루에만 35건의 문의 전화가 오는 등 광주 전남은 물론 서울과 성남 등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광주시청 1층 접수창구를 마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원고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자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46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어젯밤 11시 10분쯤 광주 운남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60살 구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정 씨는 10분 뒤 광주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농협조합장 부인이 하나로마트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나주경찰서는 모 농협조합장 A씨의 부인이 하나로마트에 물품 납품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매달 200만 원씩 지난 8년간 총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이사장직이 명예직에서 광주시장이 맡는 당연직으로 바뀝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재단 운영에 광주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단 이사장직은 광주시장이 맡아오다가 지난 2014년 세월 5월 전시를 두고 시장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명예이사장직을 도입했고 이번에 다시 당연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수원시가 한국전력 배구단 유치를 위해 본격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을 주경기장으로 제안하는 한국전력 배구단 유치 의향서를 구단 사무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한국전력 연고지였던 수원시는 다음 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숙소와 경기장이 가깝다는 장점을 내세워 재계약 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시민공연예술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조직위는 대회 기간 동안 공연이나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예술가나 단체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조직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가 발표한 2018년 광주전남 예금은행 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역은행의 가계대출금 잔액은 2016년 같은 기간보다 13.7%가량 증가한 22조 5,1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남 은행 대출금 가운데 가계대출 비율은 40.4%를 차지했고 산업대출 증가율 2.9%보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법원의 재심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48년 여순 사건 때 반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장모 씨 등 3명의 재심 청구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